저 막아도 욕먹고 안 막아도 욕먹고 정부는 뭘 해도 욕먹겠구나.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집 자금 출처 기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관련된 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LTV 한도 초과, 신용대출도 금지하겠다. 편법대출 적발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 9억 이상 DSR 규제 확대도 검토하겠다. 부모가 지원할 때는 증여, 차입 증빙까지 제출해야 된다. 또 집값을 올려놓고 대출도 막는 거 보면 20대 30대는 집 사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구입해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되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대출이란 말 그대로 신용대출도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 또는 긴급 생활자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금융당국의 원칙은요,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회수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20, 30대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쓰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젊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나 부모의 지원, 회사에서 나오는 임직원 대출 등을 모두 받아서 영끌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창구에서도 생활비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법규로 우회한 편법 신용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이미 신용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뒤에 추후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며, 직계 좀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 증여세 납부세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거냐, 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제 의견. 네. 지나친 간섭이지. 그래요? 난 싫어. 네. 오케이, 본인은 싫어. 아니, 왜냐하면 이 LTV라고 하는 규제 자체도 LTV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론투 밸류 아니야. 그렇죠. 환부가치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은 위험하니까 이게 원래 집값 올리지 말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야. 원래 흉만 넘어갔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은행이 대출 80% 100% 해줬다가 채권에서 못할까봐. 근데 이걸 너 대출 많이 받아서 사지 마, 되게 강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규제의 제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LTV가 막히니까 쓰기 싫은 신용대출까지 써가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 정부가 이게 빅브라더지 뭐. 너는 사지 마. 나라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사고 있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정부가 되게 강하게 개인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강한 정부를 원래 신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네. 좀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굴러가게끔. 뭐 그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죠. 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든 자르려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거고, 당위성을 지금 부여해주고 있잖아요.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들이 이런 정부의 강력한 어떤 침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에까지 이렇게 칼질이 가는 것을 동의하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LTV 이렇게 많이 자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어디나 양면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저도 이게 말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부의 큰 개입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저도 그러니까 계속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보세요. LTV가 옛날에는 60, 70까지 줬는데 그렇죠. 왜 지금은 40, 30이냐?
2년 전, 3년 전에는 지금의 집값의 반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10년 전에도 똑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도 2억 하던 집이 4억, 5억이 됐고요. 2억 하던 집에 LTV 80% 하면 248 8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년 뒤에 이 집에 2년 뒤에 집값이 두 배로 뛰어서 4억이 했을 때 80%는 48, 3억 2천이에요. 그렇죠. 2억짜리 집에 그때 기준으로 100몇십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 집 가치가 2억 하던 거에 8천만 원, 뭐 1억 6천이네요. 286이니까 1억 6천 대출 나오던 게 2억의 가격을 넘으면 3억 2천까지 갔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대출 양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대출의 넷이 확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그러면 이 2억짜리가 4억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게 이게 실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LTV 규제가 80% 가던 게 60%, 40%, 30% 이렇게 낮춰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 실제로 보면 서울의 주요 지역들 2배 이상씩 올랐단 말이에요. 2배씩 올랐어요. 그러면 서울은 80%, 이 80%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80%까지 나갔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0%, 40% 관리되다가 이번 텀, 그러니까 2012년, 13년 바닥 찍고 14년부터 상승장에서 LTV는 많아봐야 70이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지금 30, 40 줄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지금 2배들이 올랐어요. 총량 자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LTV 규제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으니까 이 LTV 규제가 맞다. 집값이 이거 진짜 어쩌라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또 그렇게 규제를 근데 그런 개입 자체가 정부에 너는 그렇게 쓰지 말아라고 하는 개입 자체가 옳으냐. 망해도 그렇죠. 개인이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개인이 망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이렇게 다 망해서 나가 떨어지고 망해 떨어지면 결국 은행에다가 그렇죠. 은행도 파산하는 은행이 거고. 또 힘들어지고 은행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정부도 또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은행에서 금융상품 팔아먹다가 손해본 것도 은행이 책임져라 정부가 책임져라 관리 감독부터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또 은행 부실 이런 뭐 이런 거 생기면 그렇죠. 또 머리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빅브라더 이런 정부의 이 개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금융 규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되고 납득을 하고 좀 수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신용 대출을 갖다 이렇게 쓰는 부분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부가 편법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집담보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신용 대출을 갖다 쓰는 거는 이제 환수하겠다. 조사해서 환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그런 식으로 컨설팅들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끌 해가지고 LTV 막히니까 이 뭐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신 직장 좋으니까 신용대출 이걸로 해서 얼마 받고 그다음 담보로 얼마 받고 해서 그러니까 풀 레버리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사도 괜찮으냐? 나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왜 그 짓을 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풀 레버리지로 사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사야 될 때가 있고 사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풀 레버리지로 미친 듯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언제야? 바닥일 때. 지금 바닥은 아니잖아. 나라에서 사라 그럴 때. 그렇지. 예. 2013년, 14년 마이너스 이 미분양 나서 이거 분양 받으시면 양도세 면제해 드릴게요. 그럼요. 제발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가도 돼.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 정부가 보기에도 좀 무서우니까 막나 보네. 말 들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야 정부는 뭘 해도 욕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 막아도 욕 먹고 안 막아도 욕 먹고 이거 나중에 또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공무원은 욕 먹으면서 일하는 거지. 그럼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도 좀 쳐줍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네.
박수 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고생하세요. 있을까? 어? 아니 왜 잘하지. 나는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주거 복지 정책 이런 것들 어쨌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화이팅입니다. 네.